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복습 3번씩 하고 계시죠? 이제 오늘 민법 총칙이 끝납니다. 그럼 오늘 하신 내용 오늘 복습 3번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 날 민법 총칙이 끝났으니까 한 번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럼 민법 총칙을 총 4번 복습하게 되죠. 그러게 물권, 계약권, 민트법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5월달에 이제 1차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5월달에 2차에도 올인해야 되죠. 아무튼 4월에는 3, 4월에는 민법을 그러게 복습을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 우리가 대리제도 안에 있었죠. 오늘은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대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민법 총칙은 재산상행위죠.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리할 수 없어요. 즉 사람을 대신 죽이나요? 죽인 놈이 처벌되는 거죠. 대신 죽일 수 없고, 다음 사실행위, 대신 화장실 갈 수 없습니다. 다음 가족법상 법률행위, 대신 혼인할 수 없어요. 이런 건 대리가 적용되지 않고 항상 우리는 재산상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는 우리가 사회에서 들은 그 대리가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대리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누구에게 대리권 준 적도 없고 저는 대리권 받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리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한 대리는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생소하고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온 건 외우셔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을 했다면 갑과 을이 행위하고 갑과 을이 책임지죠. 이게 일반적인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오늘 공부할 대리제도는 대리 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죠. 근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효과라거든요. 그 책임은 대리권을 소유한 본인과 상대방이 책임집니다. 이처럼 행위 주체와 책임 주체가 서로 다르죠. 이게 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효과를 다 본인이 책임져요. 대리인이 한 그 대리 행위의 계약 이행도 본인, 부수적 효과, 해제권, 취소권 같은 거 전부 다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자, 구별 규정으로서 먼저 잠깐 대리를 봐볼게요. 갑에게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갑이 이걸 팔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출장 가서 한국에 못 들어와요. 근데 지금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을에게 매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소유합니다. 그럼 을은 갑을 대리해서 부동산을 팔 수가 있죠. 그래서 병을 만나서 저 5억짜리를 매매하는 거죠. 이때 행위는 내가 하지만 책임을 누가 지죠? 갑, 본인. 갑이 진다라고 갑의 이름을 알려야겠죠? 이걸 좀 이따 현명한답니다. 그랬을 때 책임을 갑과 병, 유효하게 둘이 책임지는 거죠. 그랬을 때 대리권을 소유한 갑을 본인, 을이 대리인이죠? 병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리행위 할 때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의사결정을 갑이 아니라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한다. 그럼 갑은 그대로 책임만 지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했을 때 매매가를 정해보면 원래 시가 5억짜리인데 을갑이 형이 만약에 7억에 매매했어요. 그럼 갑 미국에서 기분 좋겠죠. 그러면 7억에 갑과 병이 둘이 이행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저것을 3억에 매매했다 해보세요. 그럼 갑 미국에서 열받겠죠?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럼 갑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명한다는 것은 꼭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본인이 책임진다는 걸 현명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갑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이처럼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합니다. 혹시 이러게 할까봐 우리가 대리권 못 주는 거죠. 다 내 거 내가 팔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한다, 이걸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은 해본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그럼 구별 개념으로서 자, 대리인이 행위하려면 일단 둘 간에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팔아달라니까 팔았잖아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 이름을 현명하고 대리행위해야 돼요. 그때 책임을 갑과 병이 지는 거죠. 그걸 대리 효과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책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책 목차만 좀 봐볼게요. 자, 112페이지. 112페이지 중간에 그 파란색 4번 대리의 삼면관계가 있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큰 2번 대리권 있죠? 이쪽 관계. 갑과 을 간의 대리권 이 관계입니다. 넘기면 대리 행위가 나올 겁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자, 118페이지죠? 118페이지 중간에 대리 행위가 나오죠. 대리 행위. 그리고 넘기시면 122페이지. 122페이지. 상단에 04번 대리 행위 효과가 나오죠. 이 3면 관계를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칠판으로 오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대리와 사자가 있는데 이 사가 시킬 사자, 그러니까 심부름꾼을 사자랍니다. 그럼 두 사람 차이점은 이 의사결정으로가 있는가?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하죠? 대리인이 하죠. 본인이 아닙니다. 이 사자에서는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의사결정하면 사자는 그대로 심부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자는 여러 번 해봤어요. 사자는. 근데 대리인은 아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 개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중개 공부하죠. 중개.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이라는 공인중개사에게 팔아달라고 매도 의뢰합니다. 팔아주실래요? 우리 네 팔아드릴게라고 승낙하면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서 계약이 생기죠. 그걸 중개계약, 중개의뢰계약입니다. 한편 병을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좋은 것 좀 소개시켜 주실래요? 라고 매수 의뢰하니까 우리 알았다고 승낙하면 여기도 중개계약이 생기죠. 그러면 병이 찾는 게 X와 유사하니까 을은 중간에서 매매하도록 꼬셔야겠죠. 꼬셔서 갑과 병이 매매계약책이라면 을이 중간에 꼬셨잖아요. 그게 중개행위가 되고 갑과 병이 매매계약책이라 했죠. 이걸 이제 거래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계약과 중개행위와 거래계약 서로 다른 말이죠.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서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이건 사실행위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에 병을 태워서 물건을 보여주고 확인 설명하죠. 이런 건 사실행위입니다. 근데 이건 법률행위죠.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계약 법률행위, 여기도 법률행위, 이것도 법률행위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매매가를 누가 정했죠? 매매가? 을이 정한 거 아니죠. 갑과 병이 정하는데 을은 중간에서 더만 준 거죠. 조율만 해준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의사결정하지 않아요. 결정은 갑과 병이 하고 그걸 중간에서 조율만 해준 겁니다. 그런데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해요? 대리인이 결정하면 본인은 책임만 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공부할 대리제도입니다. 그럼 대리 종류를 보시면 먼저 의무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죠. 의무대리란 의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 말이죠. 한마디로 법률행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것은 대리권 수요 표시하는 거죠. 이것을 수권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권행위는 대리 권한을 수여한다죠. 이게 그러니까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그리고 수권행위는 분료식이에요.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통 대리권 줄 때 보통은 인감이 있는 위임장을 주겠지만 꼭 그럴 필요 없죠.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줄 수 있고 구두로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오직 의무대리인만 나옵니다. 수권이 대리권을 수여한다죠. 그게 의무대리입니다. 그래서 수권행위와 법정대리는 같이 나올 수 없어요. 나온 순간 틀립니다. 항상 수권행위는 의무대리, 거의 동의어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법정대리는 내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생긴 거고 원래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의무대리가 시험범인 거죠. 그 다음 대리는 다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있는데 능동은 말 그대로 대리인이 뭘 하는 거, 수동대리는 뭘 듣거나 받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대리행위는 다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유권이란 정당 대리권이 있다. 무권은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권대리는 좀 이따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책을 보겠습니다. 자, 113페이지 오세요. 113페이지. 그 가장 중간에 양괄호 2번 수권행위 방식 있나요? 그러면 명시, 묵시 가능하다. 구두도 가능하고 꼭 이임장 줄 필요 없는 분류식입니다. 다음 그 밑에 네모 2번, 파란색 2번 대리권 범위에서 118조가 있죠.
이제 118조는 대리권을 소유했는데 구체적인 권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가를 법에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을 보세요. 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권은 줬는데 구체적인 권한을 안 정했어요. 그 사람은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1호 보존행위는 현상대유지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2항에서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2호에서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계량행위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7번 보세요. 자, 보존행위는 예로서 이거밖에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맡았거든요. 그럼 가서 보존 등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수권이 없더라도 보존행위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용 계량행위는 뭐 시험은 법조문밖에 안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보면 성질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은행 예금을 맡았다. 근데 금리가 너무 싸니까 요즘 주식이 엄청 오르잖아요. 주식에 투자했다. 그럼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성질이 변했죠. 여기는 원금 손실 위험이 없지만 원금 손실 될 수 있잖아요. 성질이 변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한 겁니다. 또 이자가 싸니까 사채했다. 사채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는 뭐 조폭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친구에게 돈 빌려줬다. 그걸 개인적으로 빌려줬다. 그걸 사채랍니다. 그럼 여기도 원금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성질이 변하니까. 그래서 이 조문만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조문에 처분 변경이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못합니다. 이거 하려면 수권 받아야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한 여기는 못합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범위를 한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임의대리권 범위를 보겠는데 대리권을 소유할 때는 범위를 명확히 하겠죠. 근데 둘이 뭉실 대리권을 주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다툼이 있고 그에 관한 대부분 판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갑이 X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을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소유하고 그러니까 을이 병을 만나서 X를 파는 거죠. 그때 갑 이름을 현명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면 이 대리인은 계약금을 포함해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가 팔립니다. 그러니까 내 거 팔아주세요. 그러면 이 대리인은 돈 받을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고 이게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그 다음 포괄적으로 매도할 대리권을 소유하면 상대방 병에게 대금 지급 기일을 연계해 줄 권한도 있다고 판시했어요. 한편 이자는 가서 매매하라 그랬죠. 자기가 매매를 해지하면 될까요? 해지할 권한 없습니다. 가서 팔라 했지 너가 해지하라 했어요. 이처럼 이무대리인은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원칙적으로 취소권, 해제권 없답니다. 그 방금 전에도 했어요. 해제 취소는 다 누가 한다? 본인. 이무대리인은 취소권을, 해제권을 수권받아야 할 수 있고 수권받지 않는 한 원칙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제 자, 어떠한 계약 체결 수권받은 대리인이 그 수권된 법률행위를 다 했네요. 그럼 수권받은 법률행위를 다 완성했죠. 그럼 임무를 수행했죠. 그럼 이 사람 대리권 소멸할까요? 남아있을까요? 시킨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럼 대리권 소멸합니다. 소멸. 따라서 더 이상 대리할 수 없죠? 소멸했으니까. 따라서 여기처럼 해지 등 처분권 없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답니다. 대리권이 소멸했으니까. 그 다음 나 대신 매매계약 체결해 그랬죠. 매매만 해야겠죠. 아까처럼 해제나 취소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 가서 부동산을 사달라 했죠. 그럼 매수만 해야겠죠. 그걸 다시 처분하면 될까요? 맞아 죽겠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나 대신 예금계약 체결해 그랬죠. 그럼 체결만 해야겠죠. 그걸 담보로 대출받으면 될까요? 그래도 맞아 죽겠죠. 이럴 권한 포함되지 않다. 그 다음 대여금 빌려준 돈 받아와 그랬어요. 나 대신 빌려준 영수 받아와. 빌려준 돈 받아오라 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채무자가 엄청 예쁜 여자예요.
예쁘니까 채무 일부를 면제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누가 받아오라 했지 돈을 깎아달라 했어요. 그죠? 이런 판례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제한으로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자 115페이지 오세요. 115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1, 2월 달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를 다 밑줄을 그어드리고 체크해 드렸어요. 그걸 다시 책을 보지는 않습니다. 설명은 똑같이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기억은 다 나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 추가한 내용은 제가 책을 읽어드려요. 그럼 다시 거기 밑줄 하시고 그 내용을 추가해서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럼 115페이지 보시면 상단 위쪽에 파란색 3번 대리권 제한에서 119조가 있고 124조 있습니까? 일단 124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칠판을 보세요. 자기계약에서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집에 있는 내 짝꿍입니까? 그러니까 대리에서 대리 행위를 대리인이 하죠. 그러니까 대리에서 자기나 자신은 다 대리인을 말합니다. 대리인. 그럼 본인은 그냥 본인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자기란 누구다? 대리인을 말합니다. 그럼 자기계약 상방대리는 본인 보호를 위해서 원칙 허용되지 않는데 하면 안 되죠? 위반하고 했다면 그때는 확정적 모의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돼서 본인이 추인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무튼 원칙 안 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 확정된 채무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래서 애웁니다. 허체 애워요. 농구감독 허지 말고 허체 애우세요. 그러니까 여기 부득이한 사유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는 좀 이따 복대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우세요. 허체 이렇게. 그럼 법조문 봐보시면 자 124조 대리는 자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그 다음 초록색이 자기계약 본인을 위하여 자기 대리인과 법률행위 하거나 이게 자기계약 그 다음 보라색 동일한 법률행위 간에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 이게 쌍방대리 그럼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 다음 그러나 채무이행 그러니까 법에는 그냥 채무이행인데 해석상 여기 확정된 즉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을 말합니다. 이건 둘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안 되는데 여기 허락과 확정된 채무이행에서 허체 이때는 예외적 허용이 됩니다. 그럼 자기계약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면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허체에 오시면 됩니다. 그럼 자기계약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오늘 아침에 엑셀 팔기에서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근데 오후에 우리 전화했어요. 야, 갑, 나 엑스 팔았어. 그래요. 갑이 아유 빨리 팔았네.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뽑았지. 누가 샀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내가 샀대요. 이 무슨 말이냐면 X부동산을 5억이라 가져갈 때 매매했으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겠죠. 그럼 을은 갑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받았기 때문에 매도인은 갑에 대리는 을이 됩니다. 그럼 매수인은 누가 샀다고요? 내가 을이 샀다 이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하죠? 대리인이 하면 책임을 갑 본인이죠. 그럼 여기서 매도 팔 가격을 갑 대신 을이 결정합니다. 그럼 책임을 갑이 져요. 그 다음 살 가격 누가 정해요? 을이 정했죠. 그럼 한마디로 혼자 가격 정했다 이 말입니다. 혼자 가격 정하면 둘이 갑과 을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럼 저 시가 5억짜리를 을이 3억이라고 정해버리면 그럼 갑이 얼마 손해보게 되죠? 약 2억 정도 손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허용하면 본인에게 해가 될 게 뻔하니까 원칙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자기에게 뭐라고요? 아까 법에서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 하죠. 누구랑? 자기와. 다시 자기 이야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 하죠. 누구랑? 자기와. 이게 자기계약입니다. 즉 혼자 가격 정했단 말인데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기 엄청 힘들어요. 이걸. 여러분 같으면 이 현상을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말하기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걸 법에서 뭐라 했다?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말로 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 이제 쌍방대리는 금방 감이 옵니다. 쌍방대리. 자,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입권을 소유하고 병은 매수해달라고 소유했네요. 그럼 을은 갑을 위해서 매수인을 찾아주고 병을 위해서 매도인을 찾아야 할 텐데 을 생각에 이 둘이 매매시키면 되겠어요. 그래서 을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 힘드니까 을이 X를 매매하는 겁니다.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이 돼요. 매수인은 병의 대리인 을이 됩니다. 그럼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니까 팔가격을 갑 대신 을이 결정하면 갑이 책임지고 살가격을 병 대신 을이 결정하면 병이 책임집니다. 그럼 결국 또 혼자 가격 정하네? 그럼 누가 친한가 생각해 봤더니 병이 나하고 훨씬 친해요. 그래서 병에게 유리하게 혼자 3억 딱 정하면 이렇게 혼자 의사결정하면 본인 둘 중 한 명이 손해볼 수 있으니까 원칙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둘 다 원래 안 된다. 근데 언제 가능해요? 허체 본인이 허락했거나 또는 확정된 채무행은 가능합니다. 허체 꼭 외우세요. 그럼 이게 시험에 해마다 거의 잘 나오는데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중개사법에서 금지행위, 직접거래 금지, 쌍방대리 금지 나오죠. 나옵니까? 중개사법은 절대 금지면 허용 절대 안 돼요. 의뢰인이 허락해도 안 됩니다. 중개보수 안 받아도 절대 안 돼요. 근데 민법은 예외적으로 허체 가능하죠. 이 헛갈리니까 이걸 시험에 잘 내요. 중개사법에서는 쌍방대리 안 되지만 일방대리는 가능하죠. 이게 막 헛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차, 2차 다 내는 거예요. 헛갈려서 둘 다 틀려버리라고. 둘 다 확 틀려버리라고. 헛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원칙 안 돼요. 근데 허체 가능하다. 중개사법은 절대 안 된다. 예외 없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법과 관련해서 다른 과목 나오잖아요. 제가 다 이렇게 다 설명해드리고 정리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 못하죠, 지금. 여러분 못 따라올까봐 제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5일쯤 되면 2차까지 좀 공부 되잖아요. 그럼 제가 거의 종합예술이에요. 제가 전 과목 통틀어서 유사한 건 다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외적 허용된 걸 보시면 이제 본인의 허락은 설명할 거 없죠. 그래서 확정된 채무이행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방대리에서 확정된 채무이행. 자, 갑부동산 을과 이미 10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야겠죠. 근데 등기를 어떤 게 넘기죠?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니죠. 법무사를 정해서 갑도 등기할 대리권을 소유하고 을도 등기할 대리권을 소유해서 법무사가 쌍방대리로 혼자 가서 등기하죠. 이것은 법무사가 가격 정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이미 갑과 을이 10억에 정한 그 확정된 채무를 쌍방대리로 할 수 있죠. 이건 갑을에게 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확정된 채무행은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다음 자기계약 보시면 자, 을이 갑에게 1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럼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죠. 근데 갑이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갑이 해외여행 가요. 그것도 몇 달 동안 떠난대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은행 예금통장을 다 맡기는 대리권을 소유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해외에 있을 때 신용카드 사용하면 너가 카드 대금 대신 내줘. 우리 집에 공과금 나오면 안 밀리게 네가 대신 내줘. 라고 은행 예금통장을 을에게 다 맡기는 대리권을 소유하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럼 갑은 무조건 1억을 갚아야 되죠. 이게 확정된 채무. 근데 갑은 한국에 없고 갑 통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갑 통장을 을이 가지고 있죠. 그럼 을이 갑 통장에서 내 계좌로 직접 1억 송금할 수 있죠. 을이 갑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1억 송금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이게 자기계약.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송금했죠. 누구와? 을 자기와 가능하다. 확정된 채무에. 그래서 허체 기억하세요. 다음 다시 여러분 책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이제 아까 법조문 124조 그 바로 위에 119조 있습니까? 시험은 119조가 훨씬 잘 나옵니다. 조문 그대로 딱 외우세요.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대리인이 수인이다, 여럿이다. 그때 원칙은 각자 대리입니까? 공동 대리입니까? 각자 대리죠? 각자 대리. 써놔요. 깡패 X. 깡패가 아니다. 깡패처럼 몰려단 게 아니에요. 대리인 각자 다닙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 숙권행위, 그리고 병에게 숙권행위, 정에게 숙권행위 하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그 원칙 각자 대리입니다. 깡패 X. 그래서 119조 보세요.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리고 각자의 동그라미,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이제 그러나 법률 규정이나 숙권행위에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 즉 공동으로 하라고 정했을 때,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공동 대리한다. 근데 원칙은 각자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 이건 깡패 X. 왜 외우셔야 되냐면 여기만 각자죠. 이후부터 다 공동이에요. 뭐 공동 담보, 뭐 공동 주택, 2차 과목도 다 공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동에 머리에 박혀요. 그러다 실수로 딱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세요. 깡패 X. 그리고 이제 대리권 소멸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책을 넘기시면 116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4번 대리권 소멸이 있고 법조문 127조 있죠. 그 127조는 임무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이고 법조문 그대로 외웁니다. 그럼 자, 127조 대리권은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 해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이건 임무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예요. 그럼 1호 본인은 사망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본사 외워요. 대리인은 세 가지네요. 대리인은 사망, 다음 성년후권 개시, 다음 파산. 그래서 본사, 대사, 성파 외웁니다. 이제 본사, 대사, 성파 외워요. 그러니까 한정후견 개시 없어요. 성년후견 개시 있죠. 본인은 사망 딱 하나.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하면 틀리죠. 대리인의 성년후견. 그래서 외웁니다. 본사, 대사, 성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와 비교할 게 이게 117조를 같이 비교합니다. 여러분 책은 잠깐 뒤로 넘겨보세요. 자, 121페이지 오세요. 121페이지. 그럼 중간에 파란색 3번 대리 능력에서 117조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대리인은 먼저 의사 능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것조차 없다면 행위 자체가 완전 무효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필요한데 그럼 행위 능력이 필요할 것인가? 요하지 않는다가 117조입니다. 그 말은 제한 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왜 될 수 있을까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 행위 하더라도 그 행위를 이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보호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행위해도 이자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다. 자, 그럼 미성년자 대리인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그럼 마시간 피한정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마시간 피성년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나요? 점점 목소리가 적어지네.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고 써있잖아요. 피성년 후견인. 뭐 무시하세요? 여기 써있잖아요.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 다 될 수 있다고. 그럼 이자간 대리행위는 완전 유효입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어요. 법정 대리인 동의 없더라도 완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 그럼 완전 유효니까 이 대리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뭘 이유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본인도 취소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고. 왜 그래요? 완전 유효니까. 그럼 좀 이상하네요. 그럼 방금 여기서는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해놓고 여기서는 피성년 후견이 대리인 될 수 있다네요. 좀 이상하죠. 근데 두 개는 첫 출발이 완전히 달라요. 출발이. 자, 127조는 여러분이 대리권 준다면 정상인 능력자를 대리인 선임했겠죠. 이 사람은 첫 출발이 능력자 정상인이에요. 근데 그 정상인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 대리권 소멸한다고. 이 117조는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알고 뽑았어요.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지 알고 뽑았다. 그럼 알고 뽑았으니까 그걸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첫 출발이 정상인 능력자예요. 여기는 첫 출발부터 능력이 없는 자, 말시간자입니다. 출발이 달라요. 그럼 자, 예를 들어보면 자, 갑이 을에게 정상인에게 보통 대리권 줬겠죠? 근데 그 정상인이 능력이 없어지면 대리권 소멸한답니다. 근데 117조는 갑이 엑셀을 팔기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해야 돼요. 근데 내 친구 하필 을이 피성년 후견인이다. 근데 갑은 이 지구상에 믿을 사람이 을밖에 없어요. 을밖에. 그래서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을이 병을 만나서 매매하고 갑 이름 현명했죠. 그럼 팔아달라니까 팔았죠? 그럼 유효하게 책임져야겠죠.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막상 갑이 보니까 이 대리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리행위를 이 피성년 후견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알고 뽑았으니까. 그래서 두 개는 첫 출발이 다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다시 이제 116페이지. 116페이지. 아까 중간에 127조 보셨죠? 127조는 법정대리, 임의대리, 공통된 소멸사유. 근데 바로 밑에 128조가 있네요. 그럼 거기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입니다. 그래서 128조를 보겠습니다. 자, 128조 법률행위가 속건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 후에 수여된 대리권은 다음 전조 경우 외에 127조 경우 외에 다음 여러분 책에 가로쳐 보세요.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가로 종료에 소멸한다. 그 다음 법률관계 종료전에 본인이 다시 가로쳐요. 속건행위를 철회가로 그때도 소멸한다 해서 여기 초록색 두 가지는 임의대리만 나오고 법정대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방금 제일 처음에 속건행위는 임의대리만 나온다 그랬어요. 법정대리 나온 순간 틀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이 고용관계고 갑이 사장님이고 을이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근데 을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사장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갑이 을을 엄청 예뻐합니다. 근데 갑이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또 하필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있어요. 그래서 을에게 야 X를 한번 팔아봐라고 대리권 수여 속건행위 했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갑이 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죠? 그렇죠. 일을 잘하니까. 그러면 대리권을 수여한 이 고용이 원인된 법률관계입니다. 다시 대리권을 수여한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고용관계예요. 고용관계. 근데 이러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을이 잘렸다. 그럼 그 관계가 잘려서 종료됐죠. 그럼 대리권도 소멸시켜야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을이 일은 잘하는데 부동산 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고용관계 내버려둬요.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 전에 갑이 본인이 그냥 야, 너 바쁘니까 그만 팔아라고 여기 숙고행위만 처리할 수 있죠. 그러죠? 그때도 소멸한다. 이 두 가지는 임의대리만 나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오세요. 이제 117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5번 대리권 남용이 있습니까?
이 남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그럼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입니까? 범위를 초월했습니까?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서요. 범위를 초월했어요. 지금 초월을 했죠. 다 들려요. 잘 보세요. 남용 나잖아. 나란 내요. 남용 나란 내라고요. 내. 남용은 내. 이게 웃겨야 된다. 네. 남용 나란 내요. 내.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내입니다. 내. 그래서 이 말과 달라요. 이 말과 다릅니다. 이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 이건 대리권한을 초월한 겁니다. 서로 다르다. 이건 좀 이따 무권대리나 표현대리 문제고 대리권 남용은 범위 내잖아요. 내. 그러니까 이건 유권대리. 이건 유권대리고 이쪽이 무권대리입니다. 완전히 다르다. 이것만 유의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원칙 유효 유권대리예요. 단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그럼 대리권 남용은 법조문이 없거든요. 법조문이 없는데 이와 같이 해결합니다. 그럼 이게 지난주에 공부한 비진입 표시 107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은 없는데 107조랑 유사하니까 107조를 유추 적용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죠. 그래서 리평을 만나서 X를 팔았습니다. 갑 이름 현명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팔아달라니까 팔았잖아요. 그럼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죠. 그럼 둘 간의 원칙 유효입니다. 이게 대리권 남용의 출발점. 대리권 범위 내잖아요. 둘이 책임져야겠죠? 이게 대리권 남용의 출발점. 그래서 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남용이란 플러스 알파. 병이 대리인에게 매매대금을 줬거든요. 그럼 을은 이 돈을 갑에게 갖다 바쳐야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을이 도망쳐 버립니다. 먹고 튀는 거. 그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지만 본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가지고 도망쳤죠. 이걸 대리권 남용이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을은 지금 여기 없잖아. 을은 도망갔잖아. 을은 병이 갑 쫓아가서요. 야, 갑, 당신 대리인에게 준 돈은 당신에게 준 거하고 똑같으니까 빨리 소유권 넘겨 그랬죠. 갑도 한마디 했어요. 아니, 매매만 하라 했지 누가 돈 주라 했어. 나 10원도 못 받았으니까 소유권 못 넘겨 그랬어요. 둘이 주장이 일응타당하죠. 그래서 법원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우리 돈 가지고 도망쳤죠. 이거 갑과 병 둘 중에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대리권 수여한 갑이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도망쳤더라도 병은 을에게 돈 줬잖아요. 그것은 갑에게 준 걸로 유효합니다. 다시 병이 을에게 돈 줬죠. 그 행위는 갑에게 준 걸로 유효하다. 그럼 병은 할 일 다 했어요. 할 일 다 했고 갑은 병에게 등기를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갑이 빨리 을 잡아서 그 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원칙 유권대리예요. 근데 단 예외적으로 병이 내가 돈을 주면 을이 도망칠 것을 병도 알았대요. 그때 돈 주면 될까요? 그때는 돈 주면 안 되겠죠. 근데 병은 을이 도망칠 것이란 것을 병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줬네요. 그때는 을에게 돈 준 행위가 갑에게 무효가 됩니다. 그 말은 다시 갑에게 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을 누가 잡으러 가요? 이제는 병이 잡아서 을을 그 돈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유효예요. 내 상할수 무효에서 107조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아무튼 대리권 범위 내다. 그래서 초월과 다르다. 여기는 유권대리, 여기는 무권대리. 그걸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118페이지
118페이지 가장 중간에 큰 3번 대리행위, 이제 대리권이 끝났고 대리행위 파트로 왔습니다. 그럼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죠. 근데 책임을 누가 지죠? 본인.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돼요. 그래서 자, 현명해야 대리입니다. 그럼 현명이란 누구 이름? 본인의 이름을 나타낸다요.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책임을 본인이 진다라고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현명이고, 현명해야 대리입니다. 반대로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은 꼭 이대로 보세요. 현명하면 대리이다, 안 하면 대리 아니다 라고 시험을 꼭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뭘까요? 다시,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때마다 생각이 달라요. 1월 달에는 X, 오늘은 O, 또 3월 달에 X, 5월 달에 또 O.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왜 바뀔까요?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대로 하랬지, 이대로 하랬잖아요. 그래서 대리권이 없더라도 현명하면 대리다고 써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걸 좀 이따 무권 대리 그래요. 무권 대리. 무권 대리권이 없죠. 그럼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이 말을 쓰지 않아요. 현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명했잖아요. 이게 유권 대리, 무권 대리가 있는 겁니다. 현명했으니까 여기 대리란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그건 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4조. 자, 1항. 여러분 책 1항 있죠? 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게 현명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가 이제 본인이 책임진다. 현명했으니까. 자, 그럼 현명하지 않은 115조가 있어요. 여러분 책도 115조가 있죠? 자, 대리 제목을 빼고 보세요. 대리인이 이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현명 X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본문. 그러나가 단서. 그러나란 여기서 현명하지 않았으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무슨 말? 문맥상 현명하지 않았으나. 다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가 114조 전조 1항 규정을 준용한다. 그 말이 아까 직접 본인에게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즉 현명이 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전조 넘겨볼게 앞으로. 아까 전조 114조 1항이 여기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현명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전조 1항을 준용한다가 현명이 된 걸로 봐서 직접 본인에서 효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갑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토지를 사고 싶다. 그래서 을에게 사달라고 매수할 대리권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을이 돌아다니다가 병을 만났는데 병에게 X 토지가 있거든요. 근데 내 태어나서 을에게 좋은 토지 처음 봤어요. 대출 받으면 나도 이거 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면 갑을 위해 사줄까요? 내가 살까요? 물론 갑을 위해 사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살 수 있죠. 을은 그냥 내가 샀어요. 을이 그냥 샀습니다. 갑 이름이 현명해요, 안 해요? 현명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을에게는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았죠. 그럼 이 매매계약은 갑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갑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병이 되고 매수인은 을이 되고 갑과 아무 상관없다. 이게 여기 본문 대리인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본문이에요. 갑과 아무 상관없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을이 현명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번에 현명한다. 그래서 을이 병에게 저는 갑 대리인 을입니다. 그랬어요. 가장 정확히 현명했죠. 이때는 갑이 책임진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요. 자, 우리 뭐라 하냐면 제가 갑 대신 왔으니까 제가 매매 계약서에 제가 갑 도장 찍고 갑 이름 서명할게요. 그래서 우리 갑 도장 찍고 갑 이름을 우리 서명했어요. 그럼 현명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1월달 생각 다르고 3월달 다르고 또 5월달 다르고 그럼 10월달 그날 내 감정에 달리네요. 그러니까 아까 현명이 뭐다? 본인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럼 본인 이름 이 2번씩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현명이 된 걸로 봐 이거. 그래서 갑이 책임진다. 근데 이번에 우리 계약서에 자기 도장 찍고 자기 이름만 썼어요. 현명 안 했죠? 이게 지금 이거예요. 그럼 우리 책임진다. 갑하고 아무런 상관없죠? 현명 안 했어요. 네, 현명 안 했죠? 네, 그러나 현명하지 않았으나 우리 병에게 갑에게 받은 위임장을 보여주더라고요. 다시 현명하지 않았으나 우리 병에게 갑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여기죠? 현명하지 않았으나 상대방 병도 우리 대리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잖아요. 그때는 현명이 된 걸로 봐서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때 현명이 된 걸로 봐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진다가 이게 115조 단서입니다. 그래서 현명을 어떻게 하는가 이 사례로 잠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 책은 119페이지 와보세요. 119페이지. 위쪽에 파란색 2번 현명의 방식 다 분류식이죠.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명시 몫이 할 수 있다. 파란색 3번 현명하지 않은 행위 이게 115조. 그럼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이 상할수죠. 이 그러나 상할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럼 양괄호 2번에서 세 번째 줄 끝에 파란색 글씨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 여기죠. 그러면 현명이 된 걸로 본다. 이게 단서입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양괄호 3번 서명 대행이라고 있나요? 그게 이제 첫째 줄 제일 끝에 파란색 글씨 있죠?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 인장을 날인했다. 이겁니다. 대리인 의리 본인 인장 본인 날인 그것을 현명이 된 걸로 본다. 지금까지 현명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파란색 2번 대리행위 하자가 나옵니까? 거기까지 빨리 할게요. 자, 대리행위를 누가 하죠? 대리인이 하니까 하자 여부도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럼 자 1항을 뭐 굳이 외우지 않습니다. 자 1항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 불일치, 비통차, 다음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을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까지의 사선을 딱 끊어요. 지금까지 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외워져요. 지금까지 그냥 뭔가 하자가 있는 경우 뭔가 비정상 그 말입니다. 그때 그 사실 유무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동그라미 대리인 기준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거 원칙 다 대리인인데 우리 판례가 궁박 104조 궁박 딱 하나 비읍 궁박만 본인이 그랬어요. 궁박이 아니면 무조건 다 대리인. 그럼 경설 무경험 누구 기준? 왜 대리인이죠? 궁박 아니면 무조건 다 대리인 하시면 돼요. 여기 뭐 비통 착사강 뭐 과실 다 대리인.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원칙이 대리인이니까 예외만 외우시고 나머지 다 대리인. 그럼 예를 들어 보면 본인이 있고 대리인 상대방이 있는데 대리행위를 둘이 하죠. 근데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뭔가 착오에 빠져 있는데 대리는 착오에 빠져 있지 않아요. 그럼 누구 기준? 본인은 대리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 기준? 대리인. 대리는 착오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취소 못합니다. 본인이 한 거 아니죠? 대리인이 했잖아요. 정상으로. 그러니까 취소할 게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 기준. 자, 다시 이제 상대방이 본인을 먼저 사기강박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두 번째로 둘이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본인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누구 기준? 대리인. 대리인 사기강박 당했나요? 안 당했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했죠. 그럼 본인도 취소할 수 없다. 본인이 한 거 아니죠? 대리인은 정상적이 있으니까 취소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강박했어요. 그럼 이제 하자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대리인이 대리행위했다. 하자 있는 상태에서 했죠. 이제 취소할 수 있다. 단 모든 효과는 다 본인. 부수적 효과, 취소권, 해제권 다 본인. 그래서 취소는 본인 갑의합니다. 본인 갑이에요. 이무대리인 취소권 없다 그랬죠? 이자가 취소하려면 취소권을 소권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원칙 못한다. 본인이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기준만 대리인, 모든 효과는 본인. 자, 그럼 갑이 을과 일 매매계약 체결 했거든요. 근데 정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부동산을 사달라고 매수할 대리권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하필 부동산을 산다는 게 이 X를 샀네, X. 그래서 1 매매가 있으니까 둘이 제2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이중 매매입니다. 공부했었죠? 근데 이 대리인이 제2 매매 계약에 적극 가담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은 103조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기준? 지금 이거 궁박 아니죠? 궁박 아니죠? 그럼 다 대리인. 대리인이 가담했죠? 그럼 103조 무효. 그래서 본인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대리인 능력 했습니다. 예, 넘기시면 122페이지. 이제 마지막 4번 대리행위 효과까지 하면 3년간이 끝나네요. 그럼 자, 행위만 대리인, 모든 효과는 다 본인. 그래서 7번 보세요. 둘이 대리권이 있고 둘이 대리했죠? 그럼 이 책임은 무조건 다 본인. 이 행위의 이행도 본인. 아까 부수적 효과, 취소권, 해제권 본인. 그러니까 얘는 취소권 해제권 원래 없다 그랬어. 없다. 그 다음 무효주장도 본인. 무조건 다 본인. 그 다음 자, 그럼 상대방이 대리행위를 채무불이행 원리로 해제했다. 해제. 그럼 해제하면 원상회복이 나오죠. 그럼 둘 중에 누가 원상회복해야 돼요? 본인. 설사 대리인이 돈을 받았더라도 원상회복 누가요? 본인. 다음 손해배상도 다 본인. 그러니까 행위만 대리인. 그 행위 모든 효과는 다 누구? 다 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자 122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1번 법률효과 본인의 기록이죠. 그럼 양괄호 2번 상대방이 대리인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다시 상대방 병이 대리인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그럼 자 을에게 돈 줬잖아요. 그럼 갑에게 준 거하고 똑같아요. 돈 받을 권한이 있으니까 을에게 돈 준 것은 본인에게 준 거하고 똑같다. 그럼 상대방은 할 일 다 했어요. 이행을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은 할 일 없어요. 그 다음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었을 경우 을이 가지고 도망쳤대요. 그 다음 그 매매대금 지급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잘 보세요. 귀속시킬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을이 도망쳤더라도 을에게 준 돈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유효하다. 아까 대리권 남용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원칙 유효. 그 다음 파란색 2번 취소권, 해제권 다 본인이에요. 양괄호 2번에서 해제 권한도 있고 그리고 원상회복 책임도 다 본인. 그리고 손해배상도 다 본인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대리 보셨죠? 이제 10분 쉬가지고 이어서 하겠습니다.